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일요 포커스 순서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대표 반찬으로 김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 국내외에서 인기가 폭발하면서 전체 농수산물 가운데 가장 많은 수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반도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김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 종자 산업은 참담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김 종자 산업의 현실과 개선 방향은 없는지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박준택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백은영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양SC 이승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도 고맙고요. 네, 자, 우리 먼저요. 우리 백은영 박사님께서 김 종자 산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이 단어 자체도 김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김 종자 산업이라는 게 뭔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김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은 바다의 반도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2011년 1억 달러의 김 수출을 기록한 이후 한 번도 꺾이지 않고 2020년 코로나 속에서도 6억 불의 수출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김 종자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리사상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김 씨앗인데요. 1g의 가치가 금 200돈에 동일합니다. 하지만 김 종자 시장은 200억 원에 불과하지만 거대한 3.5조 원의 시장을 창출해낸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코로나 등의 불확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식량 안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에 한층 이기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 종자는 수출 효자 품목으로서 양식어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블루오션 산업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국내의 김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리드해 나가기 위해서는 김 종자 산업에 대한 각별한 애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일요 포커스의 김 종자 산업 이대로 좋은가의 주제 토론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유리사상체, 김의 씨앗이죠. 그게 1g이 금 200돈의 가치가 있고 이게 또 배양이 되면은 3.5조 원의 거대한 김 시장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이요. 김 시장 전체가 3.5조의 시장을 그렇죠. 가지게 됐다. 네, 그게 이제 기초가 되는 게 김 종자 산업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박준택 원장님, 네.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전남의 김산업, 왜 김산업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김산업의 중요성은요. 먼저 우리 인간이 태고에서 양식 수산물로서 제일 먼저 채취해서 소비하기 시작했던 것이 김입니다. 그래서 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최고의 모든 성분들을 갖추고 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그리고 건강식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수산생물에 대한 주력 산업 중에 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대 전략 품종으로서 수출 전략 품종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매년 약 4천억 정도의 시장을 지금 형성해서 생산품으로서의 가치를 지금 창출해 나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가공이나 유통까지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백은영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다의 붉은 반도체란 얘기가 그냥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과 같이 동반해서 계속해서 잘 살 수 있는 어촌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가운데에 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이 차지하는 그 전체 김 산업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저희가 전국 생산량의 약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 산업은 곧 전남의 김 산업이라는 이야기랑 그렇습니다. 예, 대표 전라남도의 해역이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의 김 생산량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네요.
자, 우리 김산업 이렇게 중요성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승환 대표께서는 직접 김산업에 배양산업에 뛰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인 입장에서 바라본 김산업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앞서서 반도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김을 바다의 반도체라고 하냐? 대한민국 수출 1등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대한민국은 특히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수출액 6,300억 정도가 수출액이 되고요. 수입액은 약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약 300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 약 46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김이 왜 바다의 반도체고 수출에 아주 중요하냐? 김에 대한 수출은 거의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국내에서 발생됩니다. 앞서서 박준택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우리 전남은 김 생산 면허지의 약 90%, 김 생산량은 약 80%, 마른 김 가공도 약 80% 정도를 합니다. 전라남도의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김 산업 때문에 그 다양한 기자재 생산 업체들도 활성화 많이 돼 있고요. 김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진도, 해남, 고흥, 대략적으로 연간 3천억 정도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협은 이 위판고의 4%의 중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얼추 보면 120억 정도의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김처럼, 특히나 우리 전라남도에서 김처럼 중요한 산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안타깝지만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김산업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김산업이지만 김 가격은 일본이 1위, 약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비쌉니다. 김 생산량은 중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전체 김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약 65%, 우리나라가 약 20%, 일본이 15%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태국은 김 한 장 나오지 않지만 김 스낵류를 개발해서 스낵류 쪽에서는 수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들도 있지만 또 K푸드의 영향으로 김 수출이랄지 이런 전망은 아주 밝지만 김 양식 산업은 기후 위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김산업에 대한 종자산업 이야기, 산업으로서의 중요성, 기업인이 바라본 김산업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토론해 볼 주제가 김종자산업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이걸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 백은영 박사님께서 유리사상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 이 스튜디오에 우리 이승환 대표께서 그 유리병에 뭐 갖고 오셨죠? 네, 이게 유리사상체. 유리사상체가 일단 가지고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사실 유리사상체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서. 이게 김종자의 씨라고 말할 수 있는 유리사상체입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유리사상체를 이 굴 껍질 위에다 분쇄한 유리사상체를 떨어뜨려서 이 굴 껍질에서 김종자를 이렇게 키워냅니다. 이건 완성된 김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김종자를 김양식 그물에 붙이는 걸 체묘라고 하는데요. 체묘를 하면 그때부터 김양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게 뭐 상당히 유리사상체, 체묘 이런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직접 보여주니까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 백 박사님, 우리 유리사상체 뭐 글도 쓰셨는데 이 김종자산업 현 주소 어떻습니까 지금? 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종자산업은 굉장히 주목받지 못한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자산업이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김의 경우 2015년 8월부터 김수산종자관측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6월에는 수산종자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자에 관한 법과 통계가 제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종자는 과거에 국내산보다 수입산의 종자 공급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산 종자가 많이 보급되면서 공급량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순기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해당되는 품종보호권 출원을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서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결과입니다. 여기에 국가 또한 R&D 지원을 꾸준히 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해풍 1호, 우리에게는 뭐죠? 네. 1호를 시작으로 2021년 품종보호권 출원 총 품수가 36건입니다. 여기에 네. 국유 품종이 60%를 넘는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김종자 생산어가 입장에서는 유리사상체를 선택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진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과 수출 측면에서 세계 1위의 김종주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김종자 산업이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특히 수입산보다 국내산 김종자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김 역사의 큰 변화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김 수출 10억 불, 그리고 수산물 수출 1위 자리를 수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김종자 산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여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잘 적어 오셔가지고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자, 근데 종자 산업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박준태 원장님, 네. 이 정자 산업이 크게 뭐 유리사상체니 뭐 배양장이니 네.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현재 이 영세성, 생산어가의 영세성이라든가 신품종 개발의 좀 이유, 그다음에 종자 거래 자체가 뭐 외상이 뭐 이렇게 많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너무 무허가 배양장이 많다. 예. 그리고 전문가 시스템이 전무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게 이게 없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우리 저 대양 SC 대표님께서 설명했던 유리 사상체 관련된 거를 제가 모식도로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별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요. 처음에 이게 이제 아까 비커에 들어있는 유리 사상체입니다. 그래서 유리 사상체를 이제 폐각에 붙이는 작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거쳐서 결국 이제 바다에 가서 이렇게 양식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일정별로 이렇게 쭉 지금 도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저기 폐각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에 되면 이렇게 해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이제 첫 채취를 할 수 있게끔 김 이렇게 양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백 박사님이 말은 1g에 뭐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낸다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백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해풍 1호가 저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최초로 종자 생산을 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전 품종들을 저희들이 대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양식하고 있는 김은 거의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들이 지금은 네.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굉장히 선전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열악하고 여건이 별로 안 좋고 배양하는 시설도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이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정도까지는 왔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더 일기 올차례에서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 배양하신 분들이 정상적인 법과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시설을 좀 현대화하고 또 필요한 기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나 아니면 우리 같은 과학원에서 네. 그 인력을 이렇게 양성을 해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뒤에 예.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시게. 우리 원장님, 지금 예. 우리 유리사상체나 배양장 시설이 예. 지금 뭐 한 4가지 정도 지적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왜 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종자산업 현실이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수출 6억 달러니까 굉장히 뭐 우리 농업을 생각하면은 뭐 비닐하 그 고급 유리온실이라는 이런 것들 많이 들어서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취재를 하고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그 현실하고는 달리.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좀 제도적으로 너무 이렇게 뭐라 합니까? 좀 이렇게 예. 너무 등한시했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 농업 분야는 이제 우리 수산 쪽하고 농업하고 비교를 하면 농업 분야는 예산부터 인력이라든가 이런 구조들이 우리 수산 쪽하고 비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월등히 많습니다. 네. R&D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수산 쪽에 비하면 월등히 많고요. 그다음에 인력 관계도
우리는 수산계 관련 학교가 몇 개 교가 안 됩니다. 네. 손가락 꼽을 정도거든요. 그러나 농업 쪽의 대학은 전국에 있는 대학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쪽에서 나와서 양성을 하기 때문에 농업 쪽은 인력이나 R&D 과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게 풍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학교 자체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뒤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만큼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갈 일만 저는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식품 중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식품 중에서 라면 다음으로 단일 식품으로는 김이 제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지금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쪽에를 정부에서 좀 그 기술 지도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좀 예산 또 지원을 해서 우리 민간 배양장에서 더 역량이 강화될 수 있게끔 그런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양 SC의 이승환 대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렇게 그 모든 환경이 열악한데 이런 김 종자를 가지고 기업을 한다는 게 좀 그러면은 상당히 모험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기업인이 바라봤을 때 지금 김 종자 산업은 현 주소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민간 영역에서 약 2억 5천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민간 영역에서 6분이 하십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는 저도 물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나 환경 자체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리사상체를 통해서 이 폐각사상체로 우리가 마지막에 김종자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실제로 100여가 정도가 하는데요. 100여가 정도 하는데 약 매출액은 200억에서 약 2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평균적으로 나눠놓고 보면 2억에서 2.5억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서서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닐하우스나 목조로, 차광막, 보온덮개 이렇게 열악한 시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이 유리사상체의 이 업계를 지금까지 해오셨던 분들과 또 배양장을 해오셨던 분들에게 정말로 국가나 정부에서 또는 특히 우리 전남도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회사가 이 유리사상체랄지 이 종자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요. 제가 지금 한 5년째 연구하고 사실 매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5년 정도 연구를 했던 거는 미래는 결국 이 종자에 달려 있다고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백 박사님은 이런 관련해서 글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유리사상체나 배양장 업계가 이렇게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 또 실제로 조사를 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열악한 현실입니까? 무허가 더 많고 그런다는데 종자 거래도 외상으로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좀 조사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조금 정정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종자 산업이 좀 각광을 받지 못하고 주목을 받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2017년에 쓴 논문에서 그 조사된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2만 폐 이하의 생산 어가들이 지금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어가당 판매액도 뭐 5천만 원 미만이 전체의 뭐 4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뭐 소일거리식의 종자가 생산되어 왔고 이거를 이런 적은 외상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소득 창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 투자라든지 여기 R&D는 접근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 수출의 6억 불을 해왔다라는 김 종자 산업은 굉장히 대단한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김 종자를 관심을 갖고 여기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승환 대표나 백 박사님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민간 영역에서 유리사상체라든가 배양장 문제가 일종의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이 영세하고 현대화되지 않았다라고 일종의 지적을 했는데요. 자, 이거 말고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 종자산업에 좀 무관심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박준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제 무관심한 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들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의 어떤 성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이 민간 업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유리사상체 배양 업체가 6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결과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우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절반 정도의 유리사상체를 커버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나온 김 전체 생산량을 그 민간 업체 6분이 절반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절반의 포지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그 김 시장, 그 거대한 김 시장을 6분이서 다 감당한다고 볼 수도 있죠. 예. 이 기업체 민간 영역으로 본다면.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저희들이 이걸 지금 유리사상체를 어떤 배양하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같은 공무원들이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안전성 차원에서라도 하기는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만약에 민간 영역에서 유리사상체를 이렇게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안정성만 담보가 된다면 우리는 더 좋은 품종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민간 업체로 이렇게 계속해서 기술 이전과 함께 그 유리사상체를 보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원래 맞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는 현재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는데 이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어디나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항상 인력과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 관계도 우리가 이제 이 김 분야로 전공자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채용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서 그 해조류 김을 원래 이렇게 그래서 네. 양성해 주거든요. 학생들을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양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교수님이 퇴임하시고 비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 수급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우리 이 과학원에서 한 역할이라든가 어업인들하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이렇게 좋은 순수하게 바다에 있는 어떤 영양염류를 섭취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분야거든요. 김, 해조류 양식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분야는 앞으로 탄소 저감 분야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해조류 양식으로 함으로 해서 지구 온난화도 예방도 되고 소득도 창출하고 순수 소득인 겁니다. 네.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이 대부분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에다가 가공해서 역수출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요 해조류 특히 김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우리 바다에서 바다 속에 있는 질소이나 뭐 영양염류를 먹고 바다의 온난화도 예방해 주면서 또 이게 엄청 건강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나 우리 이 원에서도 이제 우리 도에 있는 유리사상체 업체를 향해서 우리가 제도에서 기술 지도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에 필요한 정책적인 사항이나 보완될 어떤 제도적인 사항이 있으면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해수부에다 건의도 하고 우리 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정비를 해서 계속해서 윈윈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 박사님, 저기 네. 그 백 박사님 쓴 글 중에는 다수의 무어가 배양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배양장이 무어가인 거예요, 이게? 무어가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제가 논문을 썼을 당시에는 40%에 육박을 했습니다. 어이구, 네.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네. 처음부터 무허가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2년마다 이제 그 허가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단속도 심하지 않고 뭐 하는 행정적인 절차도 있기 때문에 좀 귀찮아했었죠. 그래서 이제 거의 장롱에 잠자고 있다가 이제 이게 좀 제도권에 이제 제도적으로 뭔가 그 허가니 무허가니 이런 부분들에서 봤더니 이제 무허가로 계속 놓여진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그 해양수산부 관할이 아닌 그 농지법에도 굉장히 관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 허가 부분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도 해수부 안에
해수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게 사실은 그 제도권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 몇 년 전부터 그 허가를 좀 받고자 하는 의지도 좀 많아졌고 양식 허가들이 예. 그리고 또 이런 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최근에 제가 이제 통계를 좀 보고 오니 이 비율이 조금 떨어져서 네. 한 30% 이하까지는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중자 육성법이 이제 그 발효가 되면서 합법적이지 않는 종자가 유통이 되거나 또 거래가 되는 거는 사실 좀 제도권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자 산업의 현 주소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해보고요. 왜 김종자 산업에 주목해야 하나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우리 먼저 우리 대양 SC 김종자 산업의 배양장을 직접 기업을 하겠다고 돈을 벌겠다고 뛰어들었으니까 왜 김종자 산업에 주목하고 뛰어든 거예요? 그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종자가 좋지 않으면 김양식 그물에 김종자를 붙이는 작업을 채묘라고 하는데요. 채묘가 잘 되지 않고 또 김종자가 좋지 않으면 결국은 김양식이 상당히 큰 피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채묘가 안 되면 당연히 또 김양식도 안 되는 거고요. 그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김종자가 실례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빠디 김종자입니다. 우리가 일명 흔히들 알고 있는 곱창김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곱창 김종자를 가장 잘 기른 사람이 장산에 계신 분인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장산이라는 장산 포자다는 게 메이커화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매년 우량 엽채에서 김종자를 선발해서 이 폐각사상처럼 만들어서 어가에 보급을 하는데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다 보니까 키울 수 있는 양도 적습니다. 그분은 이제 줄이 서 있고요. 이미 지금 이빠디 돌김이 채취가 되고 있는데 이미 주문량이 내년 주문량이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로 김종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김종자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결국은 김양식이 잘 되냐 안 되냐. 그리고 김양식이 잘 되지 않으면 마른 김 가공 공장까지도 상당히 가동률이 떨어지고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 김산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김종자의 시장의 규모보다는 저는 중요성에 좀 주목을 했고요. 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김종자 산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이야기를 하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무허가도 많고 또 종자 거래 외상도 많고 뭐 이런 원인은 왜 생기는 겁니까? 종자가 뭐 관행적으로 그러는 겁니까, 박 원장님? 지금 이제 예상으로 주는 그런 부분들은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만의 이제 어떻게 보면 법칙인 것처럼 상용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예. 아까 우리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세를 타고 그 사람들 것은 이제 이렇게 보증이 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예상을 없이 그냥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규로 한다든가 네. 이제 좀 신뢰가 안 가고 이런 분들 것은 좀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예상으로 가져가서 해보고 나서 이제 자기 돈을 이렇게 갚는 그런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그래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교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학원에서는 이제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항상 그 제일 도민을 부르짖으면서 항상 우리 어민들을 위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해풍 1호라는 아까 그 품종을 도입 품종을 이제 어민들한테 1차적으로 이제 서로 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도입 품종을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실시를 지금 합니다. 그럼 통상 실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씨를 이제 배양업자들한테 줘가지고 그분들이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어가에 거의 한 160만 원 정도 이 종자값이 전략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도에 저희가 해풍 1호를 슈퍼김이라고 이렇게 명명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김 시장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김 생산량이 한 뭐 1이라 했다면 이 해풍 1호가 보급되면서 김 생산량이 거의 한 4배 정도가 이렇게 엄청난 생산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듯이 그런 쪽의 일들을 이제 하나씩 지금 깨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또 이렇게 목포 MBC에서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안을 잡고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한테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백 박사님, 백 박사님 지금 우리 김의 시설 책수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은 네. 김 생산량은 지금 감소하거나 정체돼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정작하고 원인이 있을까요, 혹시? 뭐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혀 저는 영향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이 운초라고 할 정도로 그해 이제 수온과 강수량과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일단 아까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묘가 잘 돼야 네. 그 뿌리가 잘 김망에 잘 붙어야 건강한 김으로 자라면서 그게 이제 뭐 6회조, 7회조까지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되는데 김 종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은 네. 생산량을 많이 이렇게 증가시키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겠죠. 네. 그래서 물론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박준태 원장님, 지금 네. 이상 고온하고 기후 변화에 의한 이상 고온 현상으로 네. 그 10월 중순에 저도 뭐 취재를 해서 뉴스로도 한번 방송하기는 했지만은 네. 그 김 엽채가 탈락해서 네. 곱창김 수확이 아주 젖어 있다. 네. 10월 중순까지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이제 방송이 되고 그랬거든요. 뉴스로도 예. 나오고. 예.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는 이런 고수온이라든지 이게 고차가 된다면은 새로운 품종 개발, 그런데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데 일정 정도 우리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라든가 연구기관 단체가 좀 종자를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걸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불철주야로 우리 연구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품종들이 있고요. 그 저희가 지금 그 연구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유전 자원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26종 정도가 지금 유전자 뱅크에가 지금 현재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서 저희들이 실험을 해서 겨울철 고수원, 그러니까 여름철이 아닌 겨울철 고수원 때에 잘 견딜 수 있는 품종을 지금 찾아내는 중에 있고요. 예, 예.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실험에 들어가고 지금 현장에서 지금 접목돼서 하고 있는 게 긴잎 돌김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울릉도에서 서식하는 김이거든요. 그래서 울릉도가 우리 전라남도 연안에 비해서는 수온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험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옛날 우리 참김 아니습니까? 어렸을 때 네. 먹었던 참김이 일본에서는 멸종 위기종으로 이미 이렇게 관리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그런 형국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학원에서는 이제 운 좋게 그 참김을 저희들이 지금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지금 배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내년 정도 되면 참김 실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의장에서 하고요. 그러면 내후년 정도부터는 빠르면 내년입니다만 내후년 정도부터는 참김의 맛도 볼 수 있을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공원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들도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해양이 좀 굉장히 좀 작년에 비해서 한 수온대가 한 4주 정도 늦게 올라갔습니다. 수온대가. 예, 예. 수온대가 늦게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예, 떨어졌습니다. 늦게 그래서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 어업인들은 관행적으로 옛날에 이 시기 때 되면 이제 농사처럼 파종을 해야 돼. 그러면 채미를 해야 돼. 그러고 채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학원에서도 안타까웠던 게 저희가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어장 관측 장비라고 106군데의 어장 관측 장비를 지금 우리 전라남도 연안에다 전부 띄워서 예. 현재는 이제 66군데 정도 됩니다만은 어장 관측 장비 실시간으로 전라남도 바다 알림이에서도 볼 수 있고 네. 이 핸드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수온대 20도씨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많게는 23도입니다만은 우리들이 원하는 건 25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체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올해는 4주가 늦어서 SNS를 통해서 이 지금 어장 관측 정보에서 계속 오다를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네네. 보내드렸는데 이제 어민들은 일부에서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다 수온이 좀 높더라도 어떤 해에는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전에 했던 그런 방식에 의해서
먼저 선행에 서신 분들이 고가의 김값을 받아요. 곱창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먼저 이제 이 수원 때는 생각도 안 하고 담가가지고 많이 이렇게 녹아내린 현상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수원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생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그래서 그런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어민들한테 홍보도 더 하고 이 체묘 관계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건 당연히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런 이렇게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지도도 하고 개몽도 네. 하고 또 이렇게 기술 지도해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뭐 노력도 노력이지만은 그 관심도 계속 갖고 그 어민들의 어떤 그 과학적인 그 데이터 활용도 좀 예, 그 그렇습니다. 기존의 경험에서 할 것만이 아니라 이런 제시되는 제공되는 과학적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열악한 김종자 산업이 지속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인지 누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혹시 우리 백 박사님 좀?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순히 김종자 수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내산 김 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이제까지 쌓아 올린 공급탑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네. 김종자 산업의 열악한 김종자 산업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경험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오늘 굉장히 이슈가 됐던 유리사상체 이익입니다. 공급량의 40%를 했던 대형 어가에서 개인 사정으로 공급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리사상체가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대란을 겪었는데요. 이 유리사상체 공급 대란은 수급 불안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국립수산과학원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서 아까 박 원장님께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큰 파장 없이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이 대표님께서 유리사상체 공급 업체가 6곳이라고 했는데요. 제 조사에 의하면 8곳이고요. 네. 아까 그 연간 공급량도 15억이라고 했는데 저희 데이터에 의하면 한 30kg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이제 판매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15억에서 16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조사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수치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 중에 40%면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그때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 결과 유리사상체 대란은 정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민간 업체에서 이런 일이 있으지 말은 법 없거든요. 그렇죠. 뭐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고령이거든요. 60대 제가 2017년에 논문을 썼을 때 60대 분들과 70대 분들 비율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한 5년이 지나서 더 고령화가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민간 영역에서 유리사상체를 공급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2023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에서 김종자 배양동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필요한 유리사상체의 한 50%를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그 이 대표님께서 폐각사상체를 가져오셨는데 굴폐각입니다. 저거는 김종자를 생산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자재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전량 지금 아쉽게도 중국산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산 가격이 일정하면 괜찮은데 최근 중국에서도 이런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어서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경영비 중 굴폐각은 어떻게 보면 기자재였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경영 비용을 차지해야 되는데 25%나 차지할 정도로 양식어가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량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국내도 굴 양식이 30만 톤에 가까운 양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박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치와 김이 수산물에서는 가장 큰 수출을 차지하면서 김을 가장 큰 차이점으로 부각하는 게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원양사인 참치와는 굉장히 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종자 단계에서 중국산 굴폐각을 사용한다는 부분은 좀 아쉽고 앞으로 굴폐각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 좀 다행스러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굴 폐각이 이제까지 산업 폐기물로 간주되어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었거든요. 근데 올해 6월에 수산부산물 재활용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요. 굴 폐각이 순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국내산 굴 폐각이 김 종자에 사용될 날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 종자 산업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김 종자는 어느 한쪽이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쭉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김종자 산업에 왜 주목해야 되느냐 이야기는 한 이 정도 하고요. 우리 김종자 산업, 김 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어느 쪽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요. 우리 김산업연구기관, 연구 기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흔히 어떤 분들은 우리 그 한국 김산업연합회 회장님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수출 6억 달러, 네. 그다음에 시장 규모가 전체 농수산식품 중에 가장 큰 게 김이라는데, 인삼과 비교해서 정말 연구소 하나 제대로 없는 국가 공립으로 좀 열악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어떤 기초과학 쪽이나 어떤 신품종을 개발한다 이런 큰 타이틀의 일들은 저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 같이 지방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그 국가에서 개발된 품종이나 이런 거를 어민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이제 핸들링을 해주면서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부수적인 이렇게 연구를 해 가면은 체계적이면서 위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종자도 아까 이제 백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종자 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은 해놓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정도의 규모 이상 되는 것들이 국가기관에가 저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의 것들을 국가에서도 획기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요. 인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우리 김보다 이렇게 좀 수출량이 훨씬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월등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최소한도 인삼 연구소 기간 정도는 우리 김을 해줘야만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네, 우리 대양 SC 이승환 대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인삼과 비교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어떻습니까, 혹시? 실제로 우리 저 박준택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남수산과학원에도 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최근에 그 잎바디 돌김류 햇바디라는 품종을 개발해서 현재 그 어가에 보급이 돼서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좀 작황도 좀 좋고 통상적으로 곱창김이라고 하는 잎바디 돌김은 1, 2회 많아야 한 3회 정도 채취하고 끝나는데 4회차 채취하신 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민들에게도 반응이 좋습니다. 이렇듯이 김종자 산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서서 우리 백은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리사상체 15, 16억 정도 시장은 사실 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폐각사상체는 500만 상자 정도의 이제 규모인데요. 여기서 한 20% 정도는 모조를 씁니다. 김 엽채에서 직접 종자를 채취해서 뿌리기 때문에 뿌리고 나머지 거를 유리사상체를 하는데 유리사상체 가격도 적게는 15,000원에서부터 많게는 25,000원 사이입니다. 또 민간업계에서 주로 2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걸 계산해 놓고 보면 많으면 6억, 그렇지 않으면 5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쓰겠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또 하나, 예, 말씀하세요. 예,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산 굴껍질에 대해서 국산화한다는 그 부분에서는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에 약 한 100컨테이너 정도가 수입됩니다. 한 컨테이너 25톤이기 때문에 약 250톤 정도를 2,500톤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굴껍질은 약 30만 톤 정도 됩니다.
다시 하면 국산화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된 거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현지에서 중국에 가서 봐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이 굴껍질을 발생되는 모든 굴껍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김 종자 생산용 굴껍질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분류해서 가져옵니다. 이건 인건비의 문제이지 국산의 굴껍질을 저는 그래서 이 김 종자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의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뭐 다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뭐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이제 그 부분은 좀 논외로 치고 오늘 네, 네, 네. 토론에 저기 국립김산업연구센터 인상과 비교해서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뭐죠 유리사상체를 생산할 수 있는 뭘 하나 만든다고 우리 백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 네, 같은데 네, 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뭐 김이 수출을 많이 하고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식품 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김 연구센터 같은 게 없다는 것들은 좀 문제지 않느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동의하는 바고요. 뭐 사실 김치 연구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억 불에 굉장히 국가에 그 큰 공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에 대한 관련 연구소가 없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이제 전남도에서 굉장히 추진을 해 왔었고 또 이제 그 법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빨리 가까운 시일 내에 조속히 이제 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 부분이 만들어지면 지금보다 김 산업이 훨씬 더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사전에 우리 이제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전문 인력 양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전문 인력이 김 쪽에는 거의 없다는데 지금. 저희 이제 우리 과학원에 있는 이제 강진 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가 그냥 교육을 시키거든요. 우리 예. 어업인들을 교육시키면 매년 4기생까지 이렇게 모집을 해서 어촌에 정착하고 싶은 분들 또 품종별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생으로 입교를 시켜서 네. 한 4주 정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제 어업 현장에 이렇게 보급하고 이런 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네. 계속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석박사를 전공 과목을 졸업한 다음에 석박사 과정을 거친 애들이 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그쪽 김 쪽에 인력을 이렇게 지원 좀 요청을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전공원 사람들이 거의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을 정도로 좀 귀한 그런 분야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승환 대표는 이런 그 김 종자 산업이나 김 산업에 젊은 청년들이 진출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좀 개선돼야 할까요? 지금 너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령화돼 있고 지금 종자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전남 22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전라남도가 가장 고령화 비율도 빠르고요. 인구 소멸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데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 양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진도 해남, 고흥 쪽에 가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는 다시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LG전자에서 근무하다가 배양장 업계로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농협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퇴직하고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세대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고급 인력들입니다. 이 고급 인력들이 할 수 있는 김 양식 또는 김 종묘 배양장 이런 것들이 현대화되고 과학화된다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될 걸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지금 맺은 말로 우리 고품질 김종자 산업, 김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은
우리 박준택 원장님, 백은영 박사님, 이승환 대표 한 말씀하고 토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택 원장님. 예, 저는 이제 그 민관연이 이렇게 합심해서 역할 분담이 잘 돼서 이루어지면 지금 조금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6억 불이라는 이렇게 엄청난 이 시장을 창출해 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아마 더 발전할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바다의 어업인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그쪽을 더 이렇게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은영 박사님. 예, 김 양식 산업은 종자에서 50%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정책적인 형평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종자 산업은 지금 국고보조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저리로 융자 사업에 3년 거치에 7년 상한의 그런 융자 사업만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 토론에서도 굉장히 시설 현대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평면식에서 종자 생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만약 국고 보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분들도 시설을 현대화하고 싶고 굉장히 좀 좋은 환경에서 종자를 생산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미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이 과학적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현미경은 종자 생산 단계에서부터 출하 단계까지 굉장히 과학적으로 유리사상체가 잘 잔입이 되었는지 밀도가 높은지 낮은지 가포자가 형성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과학적인 도구임에도 불구하고요. 예. 지금 전체 양식어가 종자 생산어가 5%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김 종자 생산 어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고품질의 김 종자를 생산하는데 한층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승환 대표요. 김 산업은 뿌리 산업입니다. 김 종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김 산업이 위기가 됩니다. 앞서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대화를 하려면 국가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어떤 기관에서 잠깐의 교육이 아니라요. 저는 수협이랄지 또는 대학이랄지 지자체랄지 이런 쪽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 소수 인원이라도 과를 설립을 해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분 토론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내용처럼 김 종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전남, 나아가 대한민국의 김 종자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일요 포커스는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